자, 이번 시간에는 건설기계 관리법 및 또 도로교통법을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관리법의 입법 목적이 있는데, 건설기계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건설기계 안전도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건설공사의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입법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건설기계 정의를 말한다면은, 건설기계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건설기계 대여, 건설기계 정비업, 건설기계 매매업, 건설기계 폐기업을 말한다. 건설기계 형식은 건설기계 기계의 구조, 규격,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이게 건설기계 형식입니다. 또 형식을 했으니까 건설기 범위라는 게 있겠죠.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이 두 부류가 있다. 타이어식하고 무한궤도식. 굴삭기는 무한궤도식 또는 타이어식 굴삭기 장치를 가진 차체重량 1톤 이상의 것을 굴삭기라고 한다. 노더가 있는데, 노더는 무한궤도식 또는 타이어식 적재 장치를 가진 차체 중량 2톤 이상인 것을 건설기계라고 한다. 네 번째,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 올릴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에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이 제외한다. 스크레이퍼, 흙이나 모래를 굴착 및 운반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여섯 번째, 덤프트럭, 적재 용량 10톤,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 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인 것으로 화물 운송을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번,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제 지주 및 손해 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 레일인 것은 제외한다. 레일이 깔린 것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8번, 모터그레이터, 정지 장치를 가진 지주식일 것. 그리고 9번째, 롤러, 조종석과 전압 장치를 가진 지주식인 것, 피견인 정돈식인 것. 10번째, 노선 안정기, 노선 안정장치를 가진 지주식일 것. 11번째, 콘크리트 피칭 플랜트, 골재 저장통, 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일 것. 12번째, 콘크리트 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그리고 13번째, 콘크리트 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번째, 콘크리트 믹서 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지주식인 것. 그리고 15번,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를 배송 능력을 매시간당 5m 제곱 이상인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트럭 적재식일 것. 그리고 16번째, 아스팔트 플래싱, 믹스 플래싱, 골재 공급장치, 건조 가열장치, 혼합장치, 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일 것. 17번째, 아스팔트 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번째, 아스팔트 살포기 장치를 가진 자주식일 때. 19번째, 살포 장치를 가진 자주식일 것. 그리고 20번째, 쇠석기 20km 이상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일 것. 공기압축 21번째, 공기압축기 공기 토출량을 매 7km 기준 이상 이동식일 것. 22번, 천동기 청곤 장치를 가진 자주식일 것. 23번, 항타 및 항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머 또는 뽑는 장치 중량 0.5톤 이상이어야 된다. 이상일 것. 24번째, 자갈 채출 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번째, 중설선, 펌프식, 버켓식, 뒷버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해상화 물 운송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그리고 26번째, 특수건설기계 제1호부터 제25호까지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해진 것. 27번째, 타워크레인, 수직 타워크레인 상부에 위치한 지부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 등록 대장에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건설기계 범위가 27가지로 이 건설기를 표시됐어요. 여기에서 번호를 나열해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범위가 많이 크죠? 그런데 건설기계 등록을 제가 설명하자면 건설기계를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은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 가로 열고 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건설기계 등록 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판매한 날을 말한다.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된다. 3번, 전사 또는 사변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4번, 네 번째,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잊어버렸거나 건설기계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해야 된다. 건설기계 출처 증명 서류라는 게 있는데요. 건설기계 제작증, 국내에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를 말한다. 수입 면장, 기타 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를 말하고 매수증서,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를 말한다.
건설기계 임시 운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운행은 제가 나열을 해볼게요.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등록지로 운행할 경우 임시 운행을 할 수가 있다. 신규 등록 검사 및 확인 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를 검사 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임시 운행 사유가 되고, 수출을 하기 위하여 등록 말소한 건설기계 점검 정비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임시 운행 사유가 되고, 신개발 건설기계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임시 운행이 되고,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임시 운행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건설기계 임시 운행 기간이 있어요. 임시 운행 기간은 10월 이내로 임시 운행을 해야 된다. 신개발 건설기계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확정이 됐고, 말소,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시킨다. 말소 사유서가 있겠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말소를 할 수가 있다. 건설기계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고 등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시됐을 때 말소 사유가 되고, 건설기계 차대 등 등록 시 차대가 다른 경우 말소 사유가 되고, 건설기계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했을 경우는 말소 사유가 되고,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말소 사유가 되고,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건설기계를 도난당할 경우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에도 등록 말소 사유가 된다. 그리고 이제 등록 번호 표시 방법이 있는데요. 자가용 자가용은 녹색 바탕에 흰색 문자, 흰색 문자로 되어 있고, 영업용은 주황색에 흰색 문자로 되어 있고, 이제 관용이 있어요. 흰색 바탕에 글씨는 검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건설기계 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예요. 검사 유효기간은 굴삭기 타이어식은 1년이고, 로더 타이어식도 2년, 지게차 1톤 이상은 2년, 덤프트럭은 1년, 기존기 타이어식 트랙 적재식은 1년, 오토그레이터는 2년, 콘크리트 믹서는 1년, 콘크리트 펌프 적재시, 트럭 적재시 1년, 아스팔트 살포기 1년, 천공기 트랙식은 2년,
타워크레인이 2년, 그 밖에 건설기계는 3년에 해당된다. 검사 유효기간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는 그 검사소로 가서 검사를 받는데, 건설기계는 장거리를 뛸 수가 없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차체가 크고 또 궤도 같은 경우는 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정기검사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현장에 나와서 검사 요원들이 검사를 하고, 정기검사를 받으려 자는 잔료기간의 만료인 전후 30일 전후 이내에 기간 정기검사 신청을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검사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또는 검사 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 일시와 검사 장소 지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된다. 시장 또는 도지사는 검사 대행자는 검사 결과 당해 건설기계 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기재 교부해야 된다. 유효기간이 신청은 정기검사 신청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 종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후에 검사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시장 또는 도지사는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 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검사 결과를 보고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비 명령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 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건설 기계를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 구조 범위가 있는데, 주요 구조 변경 및 개조 범위는 원동기 형식 변경이고, 동력 전달 장치 형식 변경이고, 제동 장치, 주행 장치, 위압 장치, 조정 장치, 조향 장치, 작업 장치, 그리고 건설기의 길이, 넓이, 높이 등 변경, 수상자의 건설기의 선체의 형식 변경, 이렇게 해서 구조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다. 신청해서 해야지 의미대로 구조 변경하고 하면 법에 어긋나겠죠. 검사 장소,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덤프트럭. 덤프트럭은 자동차의 대형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소에 들어가야 되고, 트럭 윗서기, 트럭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트럭 적재, 지게차, 이것은 검사소에서 받아야 하고, 해당 건설기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은 도시지역에 있는 경우 자체重량 40톤을 초과하거나 축총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넓이가 2.5m 초과하는 경우, 최고 속도가 시간당 35km 미만일 경우에를 해당 건설기에 있는 위치에서 출장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는 해당 사업장에서 12시간,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교육을 받으면은 소형 건설기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면허로 생각하자면은 대형 면허, 이종 면허, 그러면 이종 면허에 해당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토 미만 불도저, 오토 미만, 노더, 천공기, 지게차,
3톤 미만 굴삭기, 3톤 미만 타워크레인, 공기압축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져 있어요. 소형 기존 소형 건설기계. 그리고 이제 소형 건설기계 조종 내용은 제가 얘기했듯이 이론 6시간 그리고 실기 6시간 합의 12시간 받아야 되고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다. 교육을 하루에 다 받을 수 없겠죠. 그리고 임의대로 받고 시간 미달되면은 발급이 안 되겠죠. 이것은 시장, 시청에, 도청에, 구청에, 또 군청에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이수증을 해드리면은 가서 차량 등록소에서 면허증을 만드시면 돼요. 면허증 만드는 데는 비용은 2,500원, 그리고 이수증, 교육받았다는 이수증과 그리고 운전면허 2종 이상, 보통 1종 이상부터 그리고 신분증, 이제 운전면허증이죠. 경비는 2,500원, 그리고 사진 한 장, 증명판이 필요하다. 조종사 면허증 2급 발급받는데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설계도 정기 검사를 받는데 검사 기준이 있어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이어야 되고 두 눈을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되고 55데시벨 보청기를 사용할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언어 분별력이 80% 이상이어야 되고 시각은 150도 이상이어야 된다. 정성 검사 기준이에요. 그 미달하면은 해당 조종사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겠죠. 건설계 조종사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가 있는데 건설계 조종 면허 취소 사유는 거짓말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계 조종사 면허를 받을 경우 거짓말이나 청탁을 해서 부정적으로 면허증을 받을 경우는 조종사 면허 취소가 된다. 건설계 조종사 상호 이용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 또는 뇌정증 환자로서 국토교통법을 정하는 사람,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이 이상 있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겠죠. 혹시 받더라도 면허 취소가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교통불량으로 정하는 장애인들은 면허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취소가 되고 건설계 조종 상의 이용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신성 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교통부령을 정하는 사람, 이런 분들도 면허가 취소가 되겠죠. 그리고 건설계 조종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사고를 고의나 과실로 중대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면허가 취소되고 또 음주운전도 취소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고의로 인명피해, 사망, 중상, 경상 등을 말한다. 이런 때도 면허가 취소가 되고 과실로 3명 이상 사망케 하는 거 과실로 취소가 되고 과실로 7명 이상 중상을 입힌 경우 과실로 19명 이상 경상을 입힌 경우 이럴 때도 면허 취소가 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 건설기를 조종하다가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술이 만취한 상태로 혈액 알코올 농도 0.1% 이상 건설기에 조정한 경우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건설기를 조정하여 면허 효력 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를 조정할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다. 마약 대마 환각 물질을 투여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은 취소가 되겠죠. 이제 면허 조정사 면허 효력 정지가 있는데 효력 정지 180일 때는 건설계 조정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 시설을 손괴하거나 파괴하거나 가스 공급 시설을 가능한 장애를 입혔을 때 면허 효력 정지를 180일 정지를 당한다. 면허 효력 정지 60일 경우는 술에 취한 상태 알코올 농도 0.05%에서 1%까지 미만일 경우는 60일 효력 정지를 한다. 면허 효력 정지는 45일 사망 1명, 면허 효력 정지 15일 경우는 중상 1명, 면허 효력 정지 5일은 경상 1명, 면허 효력 정지 1일 90일 넘지 못함. 재산 피해 금액 50만 원마다 이런 효력 정지가 발생된다. 건설계 조정사 면허 반납 사유가 있겠죠? 면허가 됐을 때 반납해야 되고, 면허증 효력 정지된 때 면허증 재급을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할 때 반납해야 되고, 반납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사 또는 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건설계 관리법이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도로교통법이 있겠죠. 자, 도로교통법을 설명하면은 자동차 전용 도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중앙선이라는 게 있는데 차와 마차가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를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으로 안전표지를 표시한 선 또는 중앙 분리대나 울타리 등을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변 차로가 설치된 경우에 신호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횡단보도라는 게 뭐냐?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이게 횡단보도다. 교차로,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 도로, 보도나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말한다.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교차하는 부분을 교차로라고 한다. 안전지대가 있어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된 도로 부분을 안전지대라고 한다. 신호기, 도로교통법의 문자, 기호 또는 등화를 설치하여 진행, 정지, 방향, 전환, 주의등,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심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신호기라고 한다. 자, 안전표지라는 게 또 있어요. 안전표지는 교통안전이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이게
안전표지다. 주차라는 게 있는데 운전자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서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하는 것을 주차라고 한다. 그 주차하면 또 정차가 있죠. 정차는 뭔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이후 정지 상태를 정차라고 한다. 자, 서행은 뭐냐?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서행한다. 천천히 간다. 앞지르기. 차와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앞지르기라고 한다. 일시정지라는 게 있는데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도로교통법을 제가 사용하는 용어를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전하고 있고요. 신호기가 있죠. 우리가 도로 달리다 보면 신호기가 없으면 계속 달려야 되고 제동을 걸 필요가 없겠죠. 녹색 등화가 켜 있을 때 차와 마차는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할 수가 있다. 녹색 등화가 켜 있을 때 차만은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할 수가 있다. 비보호 자유전 표지 또는 비보호 자유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도 할 수가 있다. 황색 등화는 뭐냐? 차와 마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를 직진해서 정지해야 된다. 이미 교차로에 차마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차마와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와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이게 황색 등화고요. 적색 등화는 뭐냐?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진해서 정지를 해야 되고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적색 등화 켜 있을 때고 황색 등화 전멸 등 있죠. 깜박깜박 황색 등화가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다. 진행할 수가 있다. 적색 등화 전멸 시에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지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안전표지에서는 이제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이렇게 있고요. 주의하라는 표지가 있고 진입하지 말라는 규제표지가 있고 지시 이쪽으로 저쪽으로 양쪽으로 달리라는 지시표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건설계 기계 속도 궤도식은 달릴 수가 없겠지만은 바퀴식이 달릴 수가 있겠죠. 굴삭기는 시속이 최고 60km 가까이 평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달릴 수가 있고 궤도식은 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궤도로 지면이 접점력이 커갖고 느리고 또 아스팔트를 파괴할 수 있고 도로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를 달릴 수가 없다.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최고 속도는 매시 90km, 최저는 매시 30km,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최고 매시 80km, 최저 50km,
상향 지정된 경우 최고 속도는 매시 90km 이내, 최저 속도로 매시 50k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날마다 건조하고 날씨가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나 안개나 눈이 내렸을 경우 악천후의 속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데 비, 안개, 눈 등으로 인하여 악천후 시 속도는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100km로 달리는 도로에서 비와 안개, 눈 등이 약간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100분의 20, 80km로 달려야 되고, 비가 내려 노면이 어려웠거나 비가 당대처럼 흥건히 적셨을 때는 100분의 20, 100km를 달릴 도로를 20km로 달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최고속도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 100km로 달리면 안 되겠죠. 충돌할 수가 있고 100분의 50으로 달려야 된다. 노면이 약간 얼어붙었을 경우 눈이 20mm 이상일 경우는 100% 50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 속도를. 그리고 이제 앞지리 금지 장소 및 금지 장소, 앞지리 금지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을 때, 경찰 공무원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을 때에는 앞지리를 금지한다. 그리고 이제 교차로 통행 방법, 교통정리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때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며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해야 된다. 서행하면서 자전거 또는 보행자를 주의해야 된다. 자유전을 할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에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에를 이용한다. 1차선이죠. 그쪽으로 좌회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리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선을 직전에 정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고,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을 경우에는 서행을 해야 되고,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 차는 우측 도로 차가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 교차로 통행 방법이었고요.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교차로 횡단보도나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도로의 보도, 그리고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상 주차를 금지해야 되고,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 각 10m 이내 도로에 주차 금지 장소고, 버스, 여객 등 자동차의 정류 표시를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을 설치한 곳으로부터 10m 이내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부로부터 10m 이내에 주차나 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주차의 정지나 금지 장소에서 문제가 꼭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주 표지가 있고, 표지가, 한 50가지 가까이 되고요. 규제 표시가, 한 20개 가까이 규제 표지가 있고, 예,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화면으로, 예,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시 표지, 예, 보조 표지도 저희가 화면에 예, 저희가 삽입할 거고. 예. 자, 도로교통법하고 또 건설기획 관리법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우선 과정을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기관, 전기, 세시, 유압, 작업장치, 관련 법규, 운전, 안전관리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동안 쭉 했는데 이제 실제 제가 분석을 하면은 필기 때문에 합격을 하셔야 되겠죠? 출제 분석을 하면은 필기 시험은 시험은 60분이에요. 그리고 60문제에서 문항이 60문항이에요. 문제에서 36개 36개 맞추면 예, 한 개당 1.6이에요. 그래서 59.999 이렇게 나가서 반올림해서 60점. 예, 60점이 되고요. 그래서 합격. 그리고 이제 문제 성향은 기관에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전기에서 4문제, 그리고 세시에서 4문제, 그리고 유압이 중요하죠. 유압이 12문제 정도, 그리고 작업장치, 건설기계 작업장치 그래서 14문제 정도, 그리고 관련 법규에서 10문제 정도, 그리고 안전관리에서 그래서 10문제 정도. 그러면은 20개, 40개, 50개, 60문항이죠? 60문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작업장치
또 법규, 안전관리, 예, 또 이합적에 폭넓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골고루 해서 시험은 60문제에서 36개를 맞추면은 60점 합격. 예, 합격선이에요. 그 출제 문제는 기출문제 우리가 기출문제죠. 관연도 문제라고도 하는데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동일한 문제, 동일한 문제, 네, 유사한 문제, 한 70% 정도, 나온다. 그리고 이제 여기 출제 위원이 다시 정리를 해서 새로운 문제를 30% 정도 낸다고 낼 것 같고요. 그 이제 생소한 문제가 보다 보면 듣지도 보지도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은 출제에 다시 출제를 문항을 붙여서 내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한 너댓 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필기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